네, 그러면 김현경 MBC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이번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만남이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는데요. 그렇죠. 북미 정상들은 과연 예상을 했을까요? 뭐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물론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단정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보면은요. 자기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2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 될 것이다. 그냥 잠깐 악수만 할 거다. 퀵 헬로우라고 뭐 했죠. 잠깐 인사만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일단 성사 여부 그리고 그 결과 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 전에는 조금 엄살을 부린다고 할까요? 그 의미를 좀 축소해 놓고 로우키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죠. 오늘 자기 입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 표시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로 회담을 한다라는 사실은 어제 오후 늦게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 도착할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안 네. 좋았어요. 그랬어요. 예, 그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고 그런데 끝날 때 보면 이제 환한 표정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과연 그 어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례도 없고 외교 절차, 형식, 의전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한 이 번개 회담이었죠. 번개 회담이 90분간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 성과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의미라는 뭐 위기라고 표현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국면이 이제 대화 재개라는 국면으로 전환이 확 돼버렸어요. 네. 이제 북한이 올 연말까지로 시한을 설정을 해놓고 계속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떤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미국도 그럼 맞다른 출구가 있었느냐 하면은 출구는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이 만나서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단을 했고요. 뭐 북미 정상이 일일이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 3주 안에 실무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일단 탈선을 해서 탈선의 트랙이 아닌 그냥 그 궤도로 돌아오는 상당히 큰 그렇죠.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상대가 선호하는 인물들을 협상 상대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측이 모두 성의 있는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그 네.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저도 트럼프 있겠어요. 대통령이 이 대목을 일부러 언급을 하는데 네. 상대가 선호하는 인물로다가 한다.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읽히더라고요. 네, 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볼튼 보좌관이 이제 그 마지막에 안 갔죠. 사진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일단은 빠졌고요. 네. 북한도 김영철 라인은 일찌감치 이제 통전부 라인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김영철, 폼페이오, 볼튼 이 라인에서 비건과 최선희가 전면에서는 그런 그 구도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협상 라인 변경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상당히 측근이었고 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케미를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핵화라든지 북핵 실무 과정에 대한 그 디테일이 좀 부족한 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미국 쪽에서 좀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이제 그것이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협상 결렬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문책성이라고 할 수 있게 김영철은 이제 다른 업무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상당히 답답해 왔었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전면에 나설 것 같죠. 이게 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러면은 또 온건판이야. 그건 아닙니다. 이 상당히 강경파고 말도 거칩니다. 하지만 북핵 의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관리를 받는다고는 하지만은 비건 특별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분쟁 해결 전문가로서 이 상당히 의제의 핵심을 파고들고 실용적인
극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협상의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비건 대표를 상당히 칭찬을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뭐 실무 협상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맞아요. 말씀하신 거고 네. 협상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협상의 궤도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건데 핵협상 자체가 워낙 다뤄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국제의 그런 비확산 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저기에 모든 전문가 그룹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비핵화의 개념은 뭔지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핵포기의 범위, 신고, 뭐 검증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논란의 여지도 많고요.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여러 부서의 담당 부서들이 있는데 부서 간에 이견이 있고 의회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고비는 많을 것이고 그때마다 양국 정상이 개입을 해서 아주 핵심 쟁점은 좀 풀어내고 네. 그리고 나면은 다시 실무적으로 가는 톱다운, 바텀업이 계속 주고받는 상황으로 순조롭게 나가야만 그 어떤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을 네. 겁니다. 그 협상이 어렵다는 건 저희가 하노이에서 이미 다 한 차례 경험을 다 그렇죠.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해외 통신들과 인터뷰한 부분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잖아요. 영변 그렇습니다. 핵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이 핵포기의 입구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네. 그 영변 핵포기 정말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많이 파악이 되어 있는 핵시설이고 또 뭐 모든 핵물질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지만 여기가 비핵화의 전부는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텐데 결국은 그 계산법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미국이 여기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것도 전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서로의 목표가 전제가 되어야만 의미 있는 시작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요. 저희가 시간이 사정이 되면은 얘기를 좀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